마지막으로 이 나이 들어서 다시 혼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치주 5세.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사랑하는 딸. 부부의 따뜻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용한 방에서 혼자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김하자입니다. 아주 평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고령의 여성입니다. 다만 조금 과도하게 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동딸 미화가 결혼한 것은 제가 60세를 맞이하기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착해 보이는 청년이었고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 도심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검소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넓은 집에 혼자 살며 가끔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취미인 정원, 가꾸기나 동네 친구들과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70세를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몸의 쇠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귀찮아지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게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 불안했던 것은 집안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딸 비와는 자주 연락을 주고 가끔은 얼굴을 보러 와주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는 딸의 생활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멀리 떨어진 나이 든 어머니를 항상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화가 남편 건태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드물게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미화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하고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건태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화자님. 미화도 저도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게다가 같이 살면 활기차질 테고요. 딸 부부의 제안은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 들어 딸 부부와 동거할 수 있다니 외로움을 느끼던 저는 두 사람의 제안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노후의 불안도 해소되고 딸이나 귀여운 손주, 아직 없었지만 애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곧바로 동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집은 매각하고 딸 부부의 아파트에 제 방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아쉬웠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미화는 제 짐을 정성스럽게 옮겨주고 건태는 방 가구를 조립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말 친절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과통모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세 사람이 식탁을 둘러싸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미화가 일에서 돌아오면 다녀왔어 하고 인사하고 그날의 일들을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건태도 부드럽게 가끔 저에게 말을 걸어주거나 무거운 걸 들어주며 여러모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어긋남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딸 부부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 가면 두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리를 내지 않도록 신경 쓰는 나날이었습니다. 식사 면에서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미화는 일이 바빠 평일 저녁은 간단한 걸로 때웁니다. 이전에 스스로 시간을 들여 요리를 하던 제게 사먹는 반찬이나 전자레인지로 드는 식사가 계속되는 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딸에게 감사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 더 제대로 요리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도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스스로 모든 집안일을 해왔으니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게 딸에게는 불필요한 참견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엄마, 그건 내가 할게 괜찮아? 하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딸 부부 사이에 흐르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분위기를 느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서로 일의 고민이나 불평을 나누거나 장래 계획을 세우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해도 글쎄, 그렇네 하고 무난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부부만의 특별한 유대가 있고 거기에 제가 끼어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점차 저는 이 집 안에서 어딘가 떠있는 듯한 방해꾼 같은 기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딸 부부가 제게 신경 써주는 건 알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저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저는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동거 생활이 반년을 넘긴 무렵 저는 건강을 해쳤습니다. 감기를 키워 고열이 나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미화는 걱정하며 간호해 주었지만 일이 있으니 붙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전에 혼자 살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외로운 일도 있었지만 자신의 페이스로 생활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때의 자유가 지금 와서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고 느껴집니다. 퇴원 후 저는 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 보기로 했습니다. 미화야, 있잖아. 엄마 역시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딸은 놀란 표정으로 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거 생활에서 느꼈던 작은 어긋남이나 고독감을 신중히 말을 고르며 전했습니다. 미화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마음을 몰랐을지도 몰라. 건태도 미안한 듯. 화자님, 부족한 점 투성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딸 부부의 사과 말을 들어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와 딸 부부 사이에는 물 수 없는 세대 차이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딸 부부에게 이상적인 가족상을 강요했던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동거한 지 불과 1년 만에 딸 부부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혼자 생활로 돌아가는 건 조금 불안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의 페이스로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사 당일 미화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언제든 놀러와. 건태도 뭐든 곤란한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절함이 아프게 전해졌습니다. 혼자 생활로 돌아온 후의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딸 부부와의 동거 생활을 경험한 덕에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뀐 듯합니다. 그것은 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놓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각입니다. 물론 가끔 딸 부부와의 동거 생활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싼 식탁의 따뜻함, 미화의 미소, 건태의 부드러운 말. 그것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동거 생활은 제게 자유와 자기 결정의 소중함을 다시 가르쳐준 경험이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는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이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으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취미인 정원, 가꾸기에 더욱 열을 올리고 동네 친구들과의 교류도 더 깊어졌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며 독서 클럽에 참여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하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고요함. 그것들은 제게 소중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딸 부부와의 동거를 해소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무리해서 동거를 계속했다면 분명 서로 불행해졌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 일찍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있거나 딸 부부에게 신경 쓰기만 하고 정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더 일찍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저는 딸 부부와의 동거라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까?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의 소중함. 75세. 인생의 막바지를 맞이한 저는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 부부와는 이전보다 좋은 관계를 쌓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교류를 계속합니다. 제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후회인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자신답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혼자라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만남을 소중히 하며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물들이고 싶습니다. 이 경험이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에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